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많죠.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병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위안화 절하로 우리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딘가요? 예, 고전에 이제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그럴까요? 살펴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이 위안화 절하가 왜 우리 시장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부터 좀 먼저 네, 봐야 네. 되겠습니다. 위안화 절하는요, 사실상 일본에서 시행한 정책이죠. 아베 총리가 시행한 엔저, 즉 아베노믹스하고 비슷한 정책입니다. 네. 중국 시진핑이 이제 지준율 인하도 하고 금리 인하도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위안화 절하까지의 어떤 강한 경기 부양책으로 들고 나온 것인데 네, 네. 이게 시장에서 경기 부양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받아들였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로맨스, 네. 미국하고 유럽이 양적 완화를 하고 경기 부양책을 쓸 때는 이걸 굉장한 어떤 글로벌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다. 글로벌 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명분을 붙였는데 중국이 이걸 딱 하니까 야, 이게 중국이 진짜 위험한 걸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한 거 아니냐는 네. 식의 해석이 되면서 그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제 차이나 해석하기가. 디스카운트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 네, 예, 네, 좀 네. 믿지 못하는 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중국 쪽으로부터 침해받는 산업 가장 으뜸인 산업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 산업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은 당연히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샤오미라든가 화웨이의 제품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좀 피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말씀하셨는데 전자제품 전반이 그러니까, 또 그것뿐만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쪽이 지금 중국이 가장 조금 집중적으로 산업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세계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쭉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점유율도 4위로 쭉 밀려 내려 버리고 샤오미가 1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럼 전자 말고도 또 피해 예상되는 산업은 어느 쪽이에요? 그럼? 이미 피해는 좀 많이 나왔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철강. 조선, 정유, 화학 쪽인데 이쪽은 이미 피해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추가적으로 피해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적인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환율이라는 게 손해보는 쪽이 있으면은 또 수혜를 입는 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느 쪽이 웃을까요, 지금?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시고 이제 똑순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네. 당연히 이제 수혜 보는 쪽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제 네네. 피해 보는 쪽은 한동안 눈을 좀 돌리고요. 네. 돌리시고 수혜 보는 쪽인데 결과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샤오미가 부품을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 쪽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쪽입니다. 이 반도체 쪽도 역시 중국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반도체 쪽도 보셔야 되는데 삼성은 반도체도 생산하고 스마트폰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네. 피해 수혜를 다 입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 쪽만 생산하는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훨씬 수혜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의류 관련주죠. 의류 관련주 그리고 기능성 섬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이로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업종들은 충분히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 전반에 나쁜 영향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위안화 절하 소식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막 팔고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냥 막 던지는 그러니까 이게 수혜고 피해고 가리지도 않고 막 파는 어떤 조금 투매성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걱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파는 게 좀 잘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 왜 그런 외국인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결국은 주식 투자를 들어와서 네. 네네. 주식에서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되면 환율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나갈 때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이들한테는 결코 좋은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달러 강세가 위안화 절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하고 원화 강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빨리 팔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국인은 따라갈 필요는 없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 쪽에서도 코스피 쪽,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되는 쪽은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부품주 쪽에 코스닥 종목은 사고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율도 예측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결국은 이제 엔저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은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좀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디플레를 우려해서 결국은 인플레로 가겠다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인플레를 우려해서 그 디플레로 자꾸 지금 뒤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도 지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중국 펀드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팔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궁금할 것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경기 부양책을 서둘러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들은 성장 둔화를 참지 못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 이런 얘기가 너무 멋있다. 있거든요. 예, 예. 공포를 그래서 매수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포입니다.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로서 근데 대응하시는 그게 게 워렌 맞고요. 버핏이나 가능하지. 일반인들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공포를 사실상. 어떻게 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겁날 때는 오히려 겁이 나서 못 사고 네, 네. 그리고 많이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수익도 손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탐욕스러운 구간. 누구나도 주식시장에 막 뛰어들 때 그때는 오히려 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걱정된다 막 사람들이 우려된다 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오히려 이걸 매수 구간. 이럴 때 막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